김민재 선수가 날아다니며 유럽리그를 씹어먹자 곳곳에서 김민재를 데려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유럽에 데뷔한 그의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 그를 향한 러브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까지 엮여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폭로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적 첫 해에 오자마자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하거나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해서죠. 심지어 나폴리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그를 탐내는 구단들 사이에선 이 정도면 생각보다 너무나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의 이적 관련한 이야기 이모저모와 함께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인 나폴리 구단 상황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나폴리는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동네입니다. 팀을 마라도나 동상은 물론이고 아예 홈구장을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명명할 정도로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데요. 마라도나 영입 이후 창단 이래 최초로 86, 87과 89, 90 시즌의 리그 우승을 88, 89 시즌에는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 해당하는 컵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직 조금 빠른 상황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존재감은 굉장히 빠르고 확실하게 나폴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민재 선수에 대한 나폴리가 난리가 났는데요. 오죽하면 단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죠. 크리스티아노 지운톨리 나폴리 단장은 인터뷰에서 김민재의 이적설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김민재 이적과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김민재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여기서 매우 잘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아웃 조항을 검토하거나 계약 사항을 다시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모두는 나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김민재를 꼭 지키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나 김민재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많은 명문 구단들의 속사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제대로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는데요. 이들은 김민재의 바이아웃, 즉 이적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계약된 약 702억 원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영국 현지 매체 풋볼 365는 맨유는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센터백을 찾고 있는데 김민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상대와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 2골을 넣는 등 공격에서도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실제로 그리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로 향할 때 이적료 약 1,800만 유로를 기록했지만 이적 뒤에는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로 3배 가깝게 수직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나폴리는 이보다 더 높게 책정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풋볼 365는 이탈리아 기자 알프레도 페둘라의 말을 인용해 맨유는 이전에도 중앙 수비수를 영입할 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한 기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김민재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맨유는 다른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5천만 유로라는 금액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재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다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의 토트넘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건데요. 최근 또 다른 영국 현지 언론 90미닛은 토트넘 하스퍼가 과거 김민재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뒤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한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손흥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가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구단 내부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90미닛은 최근 토트넘 구단 경영진은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이 실수였다고 결론지었다. 토트넘은 그가 유럽에 진출하기도 전인 2020년 베이징 과완 시절 이미 그를 포착했다. 손흥민이 그를 적극 추천했고 실제로 그를 영입할 가능성을 두고 손흥민과 진지하게 상의한 것이다. 두 선수가 뛰는 모습을 봤으면 정말 환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그에게 1,000만 파운드, 즉 약 161억 원 이상을 지출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김민재는 터키로 향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김민재 대신 영입한 스완지 시티 출신 수비수 조 로든이 형편없는 선택이었다며 구단의 선구안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기사에는 로든은 지난 2시즌 동안 24경기 출전에 그쳤다. 결국 프랑스 렌으로 임대됐으며 토트넘은 결국 김민재와 프로필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서술했죠.
결과적으로 레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손흥민에게 최근에야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하고요. 물론 여전히 토트넘은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으며 이적 시장에서 다시 이적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민재의 계약서 바이아웃 조항 특약에는 이탈리아 리그 외의 구단에서만 그를 데려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감독을 잘 만난 것도 선수 복이라는 말이 있듯 그의 진가를 알아주고 꾸준하게 기회를 주는 스팔레티 감독의 후원 아래 제대로 한번 뛴 후에 기회를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김민재에 대한 나폴리의 지지는 뜨겁습니다. 구단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그를 응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당장 다른 구단에 뺏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은 물론이고 아예 1년 뒤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 아시안컵에 차출돼 한 달 가까이 빠지면 팀 전체에 전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 풋볼 이탈리아는 내년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면 유럽 시즌이 한창일 때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민재의 존재가 나폴리는 안심시키고 상대팀에게는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폴리 구단 코치진은 벌써부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팬들도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를 콕 집어 응원하는 현지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나폴리 구단의 마스코트처럼 자리 잡은 미녀 방송인 역시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로만 시간을 가득 채우질 않나 이제는 경기장에 한국어를 쓴 응원도구와 태극기까지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볼로냐전에서는 나폴리 현지 팬들은 한국어로 직접 철기둥이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응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나폴리 수비수의 레전드인 브루스 콜로티의 이름, 별명과 함께 그의 뒤를 잇는 멋진 수비수라는 극찬을 표현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럽 현지 팬들은 스포츠 스타들의 얼굴을 도시 곳곳에 새기거나 동상을 만들기도 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 시내에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팬들 마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인 것이죠. 다소 쑥스러운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놀라게 할 만한 팀으로 한국 대표팀이 꼽힌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벤투 감독의 선수 기용이나 전술에 상당한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인데도 슈퍼스타 2명의 존재만으로도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지난 9월 유럽파까지 소집돼 치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일정을 소화한 대표팀은 이제 11월 국내에서 국내파 위주의 평가전을 치른 뒤 14일 카타르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출범 이후 감독 교체 없이 4년간 이번 월드컵을 준비한 최장수 벤투 감독은 16강 진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세계적인 창과 방패를 지닌 한국팀이 투혼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김민재 선수가 팀에서 열심히 뛰면서도 절대 다치지 않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